자료구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료구조 스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자료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가장 심플한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택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용하여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를 나열하는 방식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앞으로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배열과 연결 리스트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배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나 C++와 같은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 a 10과 같이 표기하여 인티저 타입의 10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바 언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배열, 스택. 스택은 new 오브젝트 10. 이는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선언한 후에 오브젝트 타입 10개를 생성하여 스택이라는 배열 변수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배열은 원소 접근을 인덱스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세스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브래킷 5 라고 쓰면은 a라는 배열에 6번째 원소를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C, C++ 그리고 자바와 같은 언어는 인덱스를 0번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5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6번째 원소가 됩니다. 배열은 인덱스를 통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열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배열의 중간에 새로운 원소 값을 삽입 또는 제거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원소 값들을 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열에는 총 5개의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A, B, D, E, F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D의 위치에 새로운 원소 C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D의 위치에 C가 들어가게 되지만 D나 그 뒤에 있는 E와 F의 경우에는 위치를 오른쪽으로 Shift, 즉 조정시켜야 됩니다. 즉 D와 E, F의 값들이 한 칸씩 밀려서 즉 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또한 여기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B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제거하고 나면 B가 제거된 자리를 그냥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B의 뒤에 있는 C와 D, E, F의 값들을 왼쪽으로 한 칸씩 밀어야 합니다. 즉 이를 위해서 C, D, E, F의 값들을 복사를 해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이 값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에 뒤에 있는 값들을 복사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열이 꽉 차서 더 이상 데이터를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배열을 더 크게 다시 잡아서
전체를 다 복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중에 배우는 연결 리스트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택은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푸시와 팝 연산을 제공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보통 last in first out, LIFO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넣은, 즉 푸시한 데이터를 가장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스택의 내부 표현은 리스트와 스택 포인터, 스택 크기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스택 포인터란 스택의 탑을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여기에서는 리스트를 배열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트 중간에 값을 푸시하거나 중간의 값을 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배열의 단점인 중간의 값을 넣거나 뺄 때 생기는 복사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택에서 리스트를 배열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그림은 스택에서 데이터를 넣거나 빼는, 즉 푸시하거나 팝하는 연산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SP는 스택 포인터를 나타내는 것이며, 스택 포인터는 새로 푸시될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A를 푸시한 이후에 A의 값이 스택의 가장 밑에 들어가게 되며 스택 포인터는 그 위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B라는 값을 푸시한 후에는 B가 A 위에 올라가게 되고 스택 포인터는 그 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팝을 하게 되면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원소, 즉 B를 밖으로 리턴하게 되고 스택 포인터는 B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두 번째 줄 그림으로 가서 여기에서 C를 푸시하게 되면 C가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스택 포인터는 C의 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D를 푸시하게 되면 D가 C 위로 올라가게 되고 스택 포인터는 그 위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를 계속해서 푸시를 하게 되면 D 위에 E가 들어가게 되고 SP는 그 위의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팝을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E가 밖으로 리턴 됩니다. 즉 스택은 들어온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쌓이게 되며 팝을 할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는, 즉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리턴되는 그러한 자료 구조입니다. 배열을 이용하여 실제로 스택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tack이라는 클래스는 배열을 이용하여 스택을 구현한 자바의 클래스입니다. 먼저 멤버 변수로 스택 배열과 스택 사이즈,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인 SP, 이렇게 세 가지 멤버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생성자인 myStack에서는 스택의 크기인 사이즈를 인자로 받아들여 스택을 생성을 하고 스택 사이즈 멤버 변수에 그 스택의 크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 포인터는 초기 값으로 0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의 푸시 연산을 위해서 푸시 메소드를 생성을 합니다. 푸시 메소드는 인자로 스택에 집어넣을 데이터인 x를 받아들이며 이 x를 현재 스택 포인터인 sp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넣게 됩니다.
푸시 메소드의 가장 밑에 있는 스택 sp++는 x라고 쓴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산을 하기 전에 현재 스택이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새로운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넣기 전에 현재 스택 포인터가 스택 사이즈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스택 포인터가 스택 사이즈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팝 연산을 하기 위한 팝 메소드입니다. 팝 메소드는 현재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보다 하나 밑에 있는 값을 스택에서 가져와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팝 메소드의 중간 부분에 value equal stack sp 라고 써 있는 문장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택에서 팝을 하려고 했을 때 현재 스택에 데이터가 없다면 팝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류를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팝 메소드의 첫 번째 부분에 sp, 즉 스택 포인터의 값이 0 이하인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0 이하인 경우에는 empty stack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toString이라는 메소드는 현재 스택에 들어있는 값들을 모두 다 출력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실제로 화면에 출력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스택 포인터의 값, 즉 sp의 값도 같이 스트링에 저장하여 리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myStack이라는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static void main이라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 함수에서는 방금 만든 클래스 myStack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때 스택의 사이즈는 적당히 큰 크기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스택 객체에 push 메소드를 이용하여 문자열 A, B, C를 푸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이라는 출력문을 이용을 하여 스택을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 만든 스택에 toString 메소드가 불려서 그 메소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스택의 내용과 스택 포인터 sp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스택의 팝 메소드를 호출하여 팝이 리턴하는 값을 출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스택의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자열 D, E, F를 차례대로 푸시한 후에 또 스택의 내용을 출력을 해봅니다. 방금 설명한 코드를 mystack.java에 저장한 후에 자바C로 컴파일하고 그 다음 자바 버추얼 머신인 자바로 mystack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출력문에는 A, B, C가 푸시되어 있는 스택 상태가 나타나며 현재 스택 포인터는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을 하면 가장 마지막에 푸시된 C가 리턴되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스택 포인터는 2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와 EF를 추가로 푸시한 후에 스택의 내용을 보면 A, B, D, E, F 순으로 스택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스택 포인터는 5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푸시된 값이 리턴되는, 즉 팝되는 형태의 자료 구조입니다. 방금 만든 스택을 이용하여 새로운 메소드 피크를 구현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연산의 경우에는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보다 하나 적은 부분의 값을 읽고 해당 값을 스택에서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피크의 경우에는 그 값을 읽기만 하고 읽어서 리턴만 하고 실제로 값을 스택에서 제거하지 않는 메소드입니다. 바로 이 피크 메소드를 앞서 만든 myStack을 상속하여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클래스 이름은 myStackPick입니다. myStackPick는 앞에서 만든 myStack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public class myStackPick extends myStack 이라고 클래스를 선언하였습니다. myStackPick의 생성자는 myStack과 마찬가지로 스택의 크기인 사이즈를 인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myStack의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기 위해 부모 클래스를 나타내는 슈퍼의 사이즈를 인자로 넣어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myStack의 생성자가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할 pick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pick는 아무런 인자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읽은 값을 리턴하기 위해 object라는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팝과 마찬가지로 읽을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스택 포인터인 SP를 0과 비교하여 0 이하인 경우에는 읽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empty stack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읽을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스택 포인터 값보다 하나 작은, 즉 sp-1의 값이 가리키고 있는 스택 데이터를 value라는 변수에 넣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 팝과 다른 것은 값을 읽은 후에 해당되는 위치의 값을 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택 포인터의 값을 변경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그대로 두게 됩니다. 방금 만든 myStackPick를 테스트하기 위한 static void main 함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테스트한 메인 함수와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차이는 myStack이 아니라 myStackPick를 사용을 할 것이며 팝 대신에 pick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A, B, C 3개의 문자열을 푸시한 후에 스택의 상태는 앞서 본 예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팝이 아니라 피크를 한 후에는 스택의 상태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A, B, C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크는 가장 위에 있는 값을 리턴을 하지만 스택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연산입니다. 보통 이런 피크와 같은 메소드는 스택에 있는 내용을 팝하지 않고 현재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값을 무엇인지 살펴만 보고 그 값에 따라서 팝을 할지 결정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두 번째 실습으로 스택 가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택은 함수 호출을 위한 호출 스택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출 스택을 임의의 방법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가 호출된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리턴하는 그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해커들이 시스템을 공격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격 방법을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시스템 공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나 그 중에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인 스택 가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가드는 스택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하여 값이 변경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택의 특정 위치에 특별한 시그너처 값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너처 값이 임의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아주 심플한 스택 가드를 위해서 가장 스택의 밑부분에 특별한 시그너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만든 myStackPick를 상속받아 myStackGuard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yStackGuard의 생성자인 myStackGuard는 앞서 만들었던 myStack이나 myStackPick와 마찬가지로 스택의 크기를 인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myStackPick와 마찬가지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부르기 위해 super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uper에 사이즈를 인자로 주어 부모의 생성자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스택 가드 시그너처인 가드 시그너처라는 문자열을 푸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택의 가장 밑부분에 가드 시그너처라는 문자열이 스택 가드 시그너처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는 이 값을 확인하여 이 값이 임의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이 났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 가드의 위치는 이 예제와 마찬가지로 이 예제처럼 스택의 가장 밑에 넣기도 하고, 또는 스택의 가장 밑과 스택의 가장 꼭대기, 즉 스택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윗부분에 스택 시그너처를, 가드 시그너처를 넣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구현의 편의와 실습의 용이성을 위해서 가장 밑에 부분에만 가드 시그너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의 가장 밑부분에 가드 시그너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과 같이 팝을 하게 되면 가드 시그너처까지 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드 시그너처를 제외하고 팝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팝 메소드를 그림과 같이, 코드와 같이 구현을 해야 됩니다. 즉 스택 포인터의 값이 앞에서처럼 0이 아니라 1 이하인 경우에 스택이 empty인, 즉 스택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오류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p의 값이 1 이하인 경우에 empty stack exception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의 팝과 동일하게 스택 포인터의 값을 하나 줄이고 감소시키고 스택의 값을 읽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스택이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즉 가드 시그너처가 아직도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is safe라는 메소드를
추가하였습니다. isSafe 메소드는 스택의 가장 밑, 즉 스택 배열에서 0번 인덱스가 가리키는 값이 가드 시그너처 문자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여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다고 보고 true 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스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false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만든 스택 가드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static void main이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만든 myStackGuard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스택에 A와 B 문자열을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택을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팝 연산을 2번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택이 세이프한지 isSafe 메소드를 호출하여 스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택 내용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합니다. 그 결과는 보는 그림과 같습니다. 스택에 A와 B를 푸시한 이후에 스택 내용을 출력해보면 가드 시그너처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myStackGuard를 만들 때 가드 시그너처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myStack이 출력하는 대로 모든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와 B를 팝한 후에 스택가드가 세이프한지 살펴보는 isSafe를 호출을 해보면 그 결과가 true로 리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스택을 함부로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팝을 한 이후에 스택 내용을 출력해보면 가드 시그너처만 남아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스택은 리포 형태의 입출력을 갖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푸시와 팝 연산을 제공을 합니다. 리포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형태의 입출력을 말합니다.